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고위직 부자들, 그들만의 부동산 투자 세 가지 법칙. 오늘은 이 대한민국에서 고위직으로 가시는 분들, 또 대한민국에서 부자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투자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인사청문회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가시는 그런 고위직분들의 4대 필수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병역비리, 두 번째는 위장전입, 세 번째는 탈세 추억, 네 번째는 부동산 투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씁씁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최고의 고위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런 병역 비리부터 해서 부동산 투자까지 이게 필수 과목이라고 하니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들 수밖에 없군요. 아무튼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위직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먼저 그분들이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수고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박수부터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차관급 인사나 또 1급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하다 보면 야, 정말 어떻게 보면 남다르신 분이구나. 정말 생각과 행동이 이 보통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본받고 싶다.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랬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 고위직 1급 공무원 이상이신 분들 중에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했던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이 고위직 공무원들 계시면 한번 그분들 한번 옆에서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정말 남다르시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죠. 요 인사청문회라는 거.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4대 필수 과목 중에서 무려 3개가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면 위장전입이 있죠. 이 위장전입의 또 대부분이 애들 학군 부분이잖아요. 즉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 지역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전입신고를 위장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를 분양이죠. 즉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거죠. 이 세 번째로 보면 토지를 매입이죠. 그 지역이 인기 있는 전답이야. 그런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러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일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농지를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허위로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위장전입을 한다는 거였겠죠. 그래서 위장전입이라는 거는 요 3가지가 있어요. 요 3가지 중인데 우리나라의 고위직 공무원을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애들 자녀들의 학군 문제, 또 뭐 아파트를 뭐 사고 팔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뭐 분양받지 못하고 요 관계, 또 농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에 다 연루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 잘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이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탈세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탈세라는 것은 다운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다운 계약서라는 것은 실제 매매 금액이 3억이에요. 3억인데 다운 계약서라는 것은 3억에 기재를 하지 않고 뭐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낮춰서 다운해서 기재를 하는 거죠. 아니 3억에 샀는데 어떻게 2억 1천에 기재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이랬어요. 그래서 3억에 산 거를 2억 1천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거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아끼는 거죠. 물론 이제 아낀다는 표현보다는 이건 탈세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검인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가면 대부분이 실제 금액보다는 낮춰가지고 이렇게 다들 간행적으로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옛날에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 시가에 의해서 신고를 하냐 아니면 실질 거래 가액에 의해서 신고를 하냐 이 두 가지를 매도하시는 분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액보다는 이제 기준 시가에 의해서 낮춰서, 그러니까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춰서 이렇게 신고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게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매매 계약서를 다운을 한 검인 계약서가 통용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좀 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요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뭐 10년 뒤, 20년 뒤에 장관이 될 줄 알고 남들 다 그렇게 다운 계약서 썼는데 내가 20년 뒤에 나는 장관이 될 사람이야. 따라서 2억 1천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3억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희박하죠. 거의 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업계약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업계약서라는 거는 실제 사고 판 그 매매 금액은 3억인데 뭐 3억 5천 내지 3억 8천에 이렇게 기재했다고 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업을 하는 이유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업계약서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부는 부당한 부동산 거래, 또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거래를 잡기 위해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을 하죠. 그래서 1년에 꼭 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다운 계약서 부당 거래, 또 업 계약서 부당 거래한 사람들을 잡아내서 뭐 발표를 하고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다주택자는 거예요. 이 주택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또 강남에 있는 아파트, 또 세 번째로 보면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인기 있는 지역 아파트 분양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본다면 인기 있는 지역의 전답, 농지를 부당하게 소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본인이 실질적으로 돈을 댔지만은 와이프 이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 이름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인사청문회를 한 이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님의 이제 부동산 보유인데요. 이거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분당구 아파트하고 잠실 주공 1단지 아파트, 그리고 세종에 있는 분양권인데요. 분당구 아파트는 1996년도에 1억 5,7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가격이 한 9억 5천만 원 한다는 거고요. 잠실 주공 1단지 아파트는 2003년도에 2억 5,500만 원 주고 매입을 하셨는데 2019년도 현재는 14억 한다는 얘기고요. 세종에 있는 분양권은 2016년도에 6억 8천만 원 주고 사셨는데 2019년도에는 요게 1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게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합니까? 투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부동산 투기를 했네, 또 뭐 부동산 투자를 했네, 이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부동산 학과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뭐 95%가 다 어른들이세요. 또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다 투자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리라 또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분의 이 부동산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죠. 물론 그러한 행위, 이러한 행위가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잘하신 거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근데 다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위치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요렇게 뭐 투기를 했네, 이렇게 또 불법으로 증여를 했네, 요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또 부동산 투자를 했고,
그분들이 또 어떻게 부동산을 관리했냐? 저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보셨듯이 이분들은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에 한해서 장기로 보유하신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특징에 의해서 지금의 부동산 자산을 이뤘다는 거죠. 이런 점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뭐 투기네 투자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분들, 즉 이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로 보면 돈 되는 지역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로 보면 아파트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테마 상가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연립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려 하신다는 거잖아요. 뭐 순수하게 가진 게 아파트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로 본다면 장기 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조금 올라서 야,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그게 뭐 벌써 5천만 원 올랐어. 그러면 손이 막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팔아야지? 막 손이 근질근질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당 파시지 않습니까? 또 요분들은요, 기가 가볍지가 않아요. 아니 3억 주고 사셨는데 이게 5억 됐다. 그럼 2억이나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된다. 아니 주변에서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이제 그 부동산 팔아라. 또 이분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IMF가 됐든 금융위기가 됐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 다 겪으면서도 안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그렇지가 않나요? 위기가 닥쳤다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계신 거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럼 옆에서만 팔아라고 막 유혹을 해도 그냥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투자를 하신 거 요거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동산 투기를 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셔야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 작은 사람이 되시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말씀하시고 그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